귀가 어지러움의 원인일 수 있어요. 전정기관과 균형.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세요. 10초만 버틸 수 있나요? 아니면 벌써 휘청거리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문제는 다리나 근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귀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1. 귀 속에 있는 균형의 감각기관. 여러분, 혹시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귀 깊숙한 곳에는 마치 항공기의 자동 균형 시스템과 같은 정교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정기관이라는 놀라운 균형 센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두운 밤, 불을 끄고 화장실에 가는 상황을.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전정기관의 마법입니다. 이 작은 기관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여러분의 몸이 어떤 자세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뇌에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전정기관은 3개의 반고리관과 2개의 이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하는 3차원 자이로스코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의 반고리관은 각각 다른 방향의 회전을 감지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위아래로 끄덕일 때, 머리를 좌우로 기울일 때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석기관입니다. 여기에는 마치 작은 자갈과 같은 이석이라는 칼슘 결정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돌들이 중력과 직선 가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느끼는 그 묵직한 느낌, 지하철이 급정거할 때의 그 밀려나는 느낌을 모두 이 이석들이 감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정교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밀 시계의 부품들이 서서히 느슨해지듯이 말이죠.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40% 이상이 균형장애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심각한 건강 신호일 수 있어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귀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느끼면 혈압이나 당뇨 또는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놀랍게도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귀에 있습니다.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약 70%가 귀와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7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를 탄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혈압약을 바꿔서 그런가 싶어 내과에 갔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CT를 찍어봐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귀 속의 이석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구슬이 들어있는 미로 게임에서 구슬이 엉뚱한 곳으로 굴러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마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두 번째는 특정 자세에서 심해집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고개를 돌릴 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요. 세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합니다. 뱃멀미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어지럼증이 귀 때문은 아니거든요. 뇌졸중이나 뇌종양과 같은 심각한 질환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럼증이 시작되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심한 두통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대개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며칠씩 계속될 수 있어요. 또한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청력 저하나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귀가 먹먹하거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3. 전정기관 이상이 부르는 증상.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가 차례로 쓰러지듯 다양한 증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을 알아두시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균형 감각의 상실입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동작들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면서 서 있기가 힘들어지거나 옷을 갈아입으면서 한 발로 서기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배 위에서 걷는 것처럼 바닥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두 번째는 공간 지각 능력의 저하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첫 번째 계단의 높이를 잘못 판단해서 발을 헛디디거나 문턱을 넘을 때 발을 높이 들지 못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69세 박할아버지는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세 번째는 시각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전정기관은 눈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고개를 돌릴 때 시야가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보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해져요.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중력과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뇌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만성적인 어지럼증 환자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감과 공포감입니다. 언제 또 어지러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회 활동도 줄어듭니다. 특히 넓은 공간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광장공포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누워있을 때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잠들기 전에 침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낮에 더욱 피곤해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4. 메니에르병, 양성돌발성 현훈.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메니에르병과 양성돌발성 현훈입니다. 이 두 질환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먼저 양성돌발성 현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복잡하지만 양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이 질환이었어요. 양성돌발성 현우는 귀 속의 이석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 속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돌 조각들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반고리관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잘못된 신호를 뇌에 보내는 거예요. 74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토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다시 어지러워지고요. 이것이 바로 양성돌발성 현훈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자세에서만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고개를 한쪽으로 돌릴 때 심해져요. 둘째,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대개 1분 이내에 멈춰요. 셋째, 청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됩니다. 치료법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석정복술이라는 방법인데 특정한 순서로 머리를 움직여서 떠돌아다니는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미로 게임에서 구슬을 제자리로 굴려넣는 것과 같습니다. 숙련된 의사라면 10분 정도면 치료가 가능해요. 반면 메니에르병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질환은 뇌에 있는 내림프액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발생합니다. 마치 풍선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터질 것처럼 팽팽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1세 최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왼쪽 귀가 먹먹해지면서 왱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심한 어지럼증이 시작됐어요. 토하고 나서야 조금 나아졌는데 며칠 후 또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청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메니에르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4가지 조합입니다. 첫째, 회전성 어지럼증. 둘째, 이명기울림. 셋째, 귀가 막힌 듯한 느낌. 넷째, 청력 저하. 이 4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메니에르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 질환이 무서운 점은 반복적으로 발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였다가 점점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작이 반복될수록 청력 손실이 누적됩니다. 마치 귀에 상처가 계속 쌓이는 것처럼 말이죠. 메니에르병의 치료는 양성 돌발성 현운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짠 음식을 줄여야 해요. 나트륨이 내림프액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림프액을 줄이는 약물이나 때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두 질환 모두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메니에르병은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시니어의 낙상 사고와 귀의 연관.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별것도 아닌데 넘어져서 골절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귀의 균형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교통사고보다도 높아요.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넘어진 분들의 50%가 1년 내에 또다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78세 강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현관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 바람에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몇 달 전부터 가끔씩 어지럼증을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귀의 균형 기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균형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유지하던 균형을 더 이상 자동으로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의 자이로스코프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둘째, 보상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이 미끄러지거나 균형이 흔들릴 때 즉시 몸이 반응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하지만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반사적 반응이 느려지거나 부정확해져요. 셋째, 시각과 전정기관의 협조가 떨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시각 정보가 제한되므로 전정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어둠 속에서의 균형 유지가 매우 어려워져요. 실제로 시니어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밤이나 새벽에 발생합니다. 넷째, 인지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는 것이 어려워져요. 이때 주의력이 분산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서 내려올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가 가장 위험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와 함께 전정기관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67세 박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눈을 감고도 집안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었는데 요즘은 불 켜진 곳에서도 조심조심 걸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전정기관 기능 저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낙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외출을 꺼리고 운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근력과 균형 감각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요. 실제로 낙상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40% 이상이 활동량을 현저히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운동을 통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정기관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균형 감각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안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6. 균형 감각을 키우는 귀 운동.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되찾는 방법이거든요.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70세 김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걸을 때마다 휘청거려서 벽을 잡고 다녀요. 이게 나이 탓인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할머니의 전정기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간 꾸준히 균형 운동을 하신 후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제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전정재활운동의 힘입니다. 우리 귀 속의 전정기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지만 적절한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근육을 운동으로 키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균형 운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개 돌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예요. 처음에는 정말 천천히, 마치 꿀이 흐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오히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눈 움직임 운동이에요. 벽에 큰 글자나 그림을 붙여놓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도 시선은 그 글자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정말 힘들어요. 마치 눈이 따로 놀고 고개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뇌가 새로운 균형 감각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한 발로 서서 10초씩 버텨보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떨림, 그 불안함이 바로 우리 전정기관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큰 발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운동 중에 심한 어지럼증이나 구토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해요. 한 환자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넘어지실 뻔한 적이 있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메니에르병이나 양성 돌발성 현운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운동이 정말 도움이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전정 재활 운동을 한 환자들의 80% 이상이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고 해요. 7.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지럼증.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응급실로 실려온 5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둔해지고 한쪽 몸에 힘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와서 뇌졸중 초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냥 어지럼증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처럼 어지럼증은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즉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 번째,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예요.
특히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도의 심한 어지럼증이라면 절대 참지 마세요. 한 환자분이 새벽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방이 빙빙 돌면서 구토가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엔 체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급성 전정신경염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예요. 말이 어둔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면 이건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해요. 세 번째, 고열과 함께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예요. 특히 귀 통증이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면 급성중이염이나 뇌이염의 가능성이 높아요. 방치하면 청력 손실까지 올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머리 외상 후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예요. 교통사고나 낙상 후에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뇌진탕이나 뇌의 손상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해요.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양상의 어지럼증인지 꼼꼼히 들어봐요. 그 다음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귀 검사도 중요해요. 고막 상태를 보고 청력 검사도 해요. 그리고 안진 검사라는 게 있어요. 특수한 안경을 쓰고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상한 눈에 떨림이 있으면 전정기관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도 필요해요.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죠. 한 환자분은 검사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 미루고 계셨는데 결국 검사해보니 작은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완치될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전정기관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질환과 동반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8. 어지럼증 대처와 예방.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어지럼증을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며칠 전 외래에서 만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지럼증이 생기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넘어질까봐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지럼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위축까지 가져오거든요. 그럼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버티려고 하면 정말 위험해요. 한 환자분이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억지로 서 있으려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신 적이 있어요.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급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피해야 해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세요. 먼저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침대 끝에 앉아서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탈수는 어지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메니에르병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해요. 짠 음식을 먹으면 뇌의 부종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요. 한 직장인 환자분이 야근을 계속하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졌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어지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한 후 어지럼증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복용도 주의해야 해요.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새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환경 개선도 중요해요. 집안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끄러운 바닥은 피하세요. 화장실이나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주세요. 어둠 속에서는 시각 정보가 부족해져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운전할 때도 주의해야 해요.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어지럼증도 함께 개선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귀 속의 작은 기관인 전정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봤어요. 메니에르병부터 양성돌발성 현운까지 다양한 질환들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도 보았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많았죠.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낙상 사고의 많은 부분이 균형 감각 저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전한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에요. 만약 지금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들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귀가 어지럼증의 원인이라면 조기 진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낙상 예방의 시작은 바로 귀 건강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어지럼증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건강한 균형 감각으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